신민의 105인 체포 사건이 터집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데라우치가 들어와서 강압 통치를 하는데 그 강압 통치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2년 전에 고종의 명령을 받은 이회영이가 한국 5개 세력, 동학교, 미국에서 온 안창호 등 5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신민회라는 걸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전국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 내막이 그 졸업생들은 다 독립군이에요. 그 만주로 보내져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차하면 국내로 첫 내려올 그런 심산으로 신민회를 만들었는데, 이 신민회는 무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돈 안 내는 부호들이나 친일파들 돈을 강제 모금해가지고 그 돈도 만주로 보내고 이랬죠. 이거를 알고 있던 그 총독부가 신민회 결성되고 2년 되던 해인가 한용운이 그 승려, 자기 김구, 안태국이, 이동용이, 이회영이 매일신보 고종이 만든 신문사에 모여가지고 고종의 지원으로 저 만주에 지금 무관학교도 세워지고 이러는데 우리가 돈을 보태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김구가 15만 원, 황해도를 담당하고 평북의 이승훈이, 강원도 주진기, 양가락이가 20만 원을 모금하기로 합니다. 저 위에 고종이 무관학교 세우는데 돈을 내야 되겠어. 그러면 십시일반 다 내는 거거든요. 김구 선생이 이런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안중근이 조카 안명근이 찾아옵니다. 안명근. 안의사 조카는 그 안의사 후광으로 가는 데마다 대접을 해주고 이러니까 이제 허풍이 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가 김구 선생한테 황해도 부자들한테 총을 겨누면서 독립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형님이 가담해 주면 우리 애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황해도만이라도 전화선을 끊고 그 헌병대 이런 놈들 도살하면 얼마만이라도 자유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같이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명근이 그 계획은 너무 무모한 것 같네. 먼저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우선일세. 그러니까 안명근이가 막 벼랑 화를 내면서 그만두십시오. 형님 생각이 저와 다르다면 다른 길을 갈 수밖에요. 이러면서 얘들아 가자. 그리고 문 밖에 있던 졸개들을 몰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명근이 한테 돈을 강탈당한 사람들이 밀고를 해가지고 얘들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안명근이를 따라다니던 그 측근한 놈이 너 경찰 시켜줄 테니까 모든 걸 불어 이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안명근이가 총독 암살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불똥이 신민회에 튀어가지고 총독은 이 신민회하고 민족주의자를 이 틈에 아주 뿌리를 뽑겠다 그러면서 윤치호, 양기탁이, 이동희, 김구 600여 명을 잡아내요. 그때 총독부 총감이 아카시라는 놈인데 악독한 고문을 자행해가지고 600명 중에 105명을 구속을 하는데 김구도 이때 17년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때 김자진 장군이 독립 자금을 구하러 국내에 들어왔다가 체포돼가지고 2년 6개월간 감옥에 있던 중인데, 외경은 김구와 김자진을 한 방에 넣고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그 마루 밑에 통로가 있어요. 거기서 엿들으려고 합방을 시킨 거죠. 이때 한국에 마침 들어와 있던 이승만 박사도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수배를 받아서 잡히기 일보 직전에 미국으로 급히 출국을 해가지고 모면하고 그러죠. 1월쯤에 한편 의친왕은 이강공 더 거친 항일 무력 단체를 조직합니다. 정인보, 신채호 선생, 역사를 잊은 민족은 노예가 된다는 그런 말을 남기신 신채호 선생, 나중에 이회영이하고 무정부주의, 왕조가 아니면은 어떤 정부도 필요 없다. 왕조가 없어졌으니까 우린 무정부 상태로 투쟁하겠다 하던 신채호 선생 하고, 만주에서 잠입한 이회영이 박상진은 의병을 기반으로 한 대한광복단을 결성해가지고 박상진 그 의친왕 이강의 후배이자 제자죠. 의친왕이 만든 무관학교에 다니다가 한국군이 해산이 돼가지고 나왔던
학생인데 나중에 이제 옥사를 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무지막지한 활동을 했습니다. 박상진이는 내국노 암살, 독립 자금을 강제로 모금하는 거, 4대 강령을 정하고 매국노들 집 담을 넘어서 들어가 권총을 들이대고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 준비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리고 신고를 하거나 돈을 준비 안 했으면 진짜 죽여버리는 그런 식으로 독립 자금을 모아가지고 만주에 보내서 혈투를 벌이는 독립군들한테 전달하고 열혈 독립투사였죠. 이중 그 조선 총독부가 고종이 죽기 4년 전 이 독립군을 조사한 기록을 보면 신림지역 26만 전부 창탄 소지, 무송현에 5,300명 독립군이 있는데 강계 포수들하고 그 해산된 군인들, 그리고 통화, 회인, 집안현 지방에 39만여 명, 그리고 미주 지역,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에 한인들이 들어간 데에 사관학교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어림잡아서 고종의 군대가 고종 죽기 4년 전에 50만 명에 이뤄요. 이 대군단이 압록강, 두만강 위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 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만주에서 사살을 하고 그 이 많은 병력이 국내로 밀고 들어올까봐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시 수루치기가 배정자한테 만주, 간도 그리고 저 상해에 몰리는 독립군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라고 임무를 줘가지고 이 여자가 1918년부터 다음해까지 만주 원주민 마족 두목하고 동거를 하면서 독립군 세력을 파악을 하고 첩보전을 벌이고 고종이 독살된 뒤에도 만주, 시베리아, 상해 군사 스파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대 친일파나 일본인들한테 두려움의 대상이던 대한통일부 비밀 암살단 박희광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박희광이라는 분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까지 살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배정자를 공격해 배정자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1927년 은퇴합니다. 은퇴하고는 인력회사를 차려가지고 한국 처녀들을 모아서 수백 명을 태평양 전선에 있는 일본군 부대에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조선인으로서 조선을 가장 증오한 여자. 나중에 이 여자에 대해서 한편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